안녕하세요. 리트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종언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드디어 책의 종언 코너의 현대판 고전 시리즈 시즌2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즌2를 시작하는 첫 책으로서 여러분들이 인문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야기해줄 아주 혁신적인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게요. 미리 당부 및 주의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책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던 인문학의 성격이라든가 인문학 하면 떠오르는 기본적인 이미지, 상식 자체를 완전히 전도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대로 알려드려야겠다 하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번 4월 인문학 북클럽 정규 강의 시간에 했던 북미팅 때문인데요. 이번 4월 북미팅 주제가 칸트였어요. 칸트의 3대 비판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각각을 요약, 해설하고 각 책의 메타 컨셉에 대해서 멤버십 회원들끼리 비평을 하며 토론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사실 아주 예전부터 매번 칸트를 주제로 강의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라 이번에도 명백히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요. 칸트의 윤리론 그리고 예술론 이 두 개의 영역에 대해 제가 시쳇말로 좀 깠습니다. 비판을 했다는 뜻이죠. 물론 이 비판의 근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북미팅 멤버십 분들에게 이미 자세히 설명해 드린 데다 오늘 이 강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 드리려는 이 책이 바로 그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 학설, 이론입니다. 사회 생물학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상당히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전 분명히 이런 반응을 예상했고요. 전 알아요. 이걸 자주 겪어봐서. 칸트의 윤리론, 예술론을 속된 말로 까댈 때 왜 많은 분들이 약간은 경악해하고 약간은 불편해하시는지. 이유는 간단하죠. 윤리와 예술은 독일 철학 용어로 말하자면 졸렌, 즉 당위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충실히 거친 우리 일반인 대다수가 생각하는 스테레오 타입이기 때문이에요. 윤리적 가치, 예술적 가치라는 것들도 마치 과학의 탐구 대상처럼 자인, 즉 존재의 영역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주 진지하게 가르쳐준 어떤 교사나 멘토가 그동안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자, 자인과 졸렌, 즉 사실과 당위의 문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 쉽게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죠. 근친상간은 유전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주장과 근친상간은 비도덕적인 행위로서 해선 안 될 짓이다. 이런 주장이 있다고 쳐보죠. 편의상 앞의 주장을 A, 뒤의 주장을 B라고 합시다. 이 두 개의 주장 중 무엇이 자인, 즉 사실의 문제이고 무엇이 졸렌, 즉 당위의 문제일까요? 주장 A가 자인이에요. 주장 A는 참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과학이란 객관적 분석 틀로 판명해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주장 B는 졸렌입니다. 전형적으로 뭐뭐 해야 한다라는 구조로 이루어진 명령, 지시사항 같은 거죠. 학문적으로 특별히 훈련받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둘을 대개 별개로 치부해요. 특히 인간의 문화, 관습, 사회규칙, 심지어는 법까지 이렇게 뭔가 우리 인간의 행동 양식을 규제하고 소위 올바르다 생각하는 지침들은 대부분 인간이 후천적으로 만든 일종의 당위적인 가치들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심하죠. 그리고 이걸 인문학의 본령이라고 여겨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문학의 대표 주자라고 생각되는 학문들, 철학, 역사, 문학, 그래서 흔히 문사철이라고 부르죠. 자, 이 문사철 어떤가요? 얘들이 자인을 얘기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졸렌을 얘기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100이면 100 거의 다 졸렌을 얘기하는 학문이라고 보죠.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문학 작품을 읽고 우리가 얻는 교훈들, 역사적 사실들을 배운 뒤 우리가 깨닫는 지혜들, 또 철학자들이 말하는 각종 주장들 전부 다 이렇게 살면 좋다, 이렇게 살도록 해라, 이렇게 살아보자.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여타 동물과 차별화될 수 있는 고귀한 이성, 고귀한 자유의지를 지닌 위대한 존재라는 의미다. 대부분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듣다 보면 뭔가 더 궁극적인 의문점이 생기지 않나요? 도대체 왜 우리 인간은 옳음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사실 질문을 조금 더 정확히 만들면 이거죠. 왜 우리 인간은 옳음을 추구하게끔 진화해온 걸까요? 사실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인간도 동물이죠. 그래서 욕정, 욕망
이런 온갖 본능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무작정 발현하면서 살라고 하는 인간 사회는 굉장히 드물어요.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문명, 문화를 갖춘 사회라면 더더욱 그렇죠. 바로 이 1차원적인 야생적 욕구, 야수적인 충동들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역사적으로 그 수많았던 철학자, 문학가, 또 그 외 거의 대부분의 인문학자들이 주장했던 바가 바로 인간의 이성, 그리고 자유의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듣다 보면 뭔가 좀 찝찝하지 않나요? 인간도 동물이라며. 그런데 또 동물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고귀한 이성, 위대한 자유의지는 또 인간한테만 있대. 그럼 이 이성과 자유의지는 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비롯됐냐는 의문이 또 생기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물론 이렇게 해석했던 시절이 있었죠. 고대의 자연주의 철학에서부터 중세, 그리고 근대 일부 시절까지 이어졌던 신학적 철학들. 이 철학들이 전부 인간의 이성, 그리고 자유의지를 마치 원래부터 인간에게만 부여된 일종의 완전체 같은 역량이라고 봤던 견해들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과학교육을 받은 분들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자연주의 또는 신학적인 철학들은 속칭 한물간 주장이 된 지 오래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의문점들을 해결해주는 책입니다. 그동안 인문학에서 속칭 당위적으로만 주장했던 가치들, 예를 들어서 인간은 사회성을 길러야 한다, 이기적이지 말라, 이타적인 인간이 되라,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동성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이 대체 왜 강조하게 됐는지, 왜 이 지구상 대부분의 문명, 문화적인 인간 사회에서는 이러한 당위 명제들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건지, 그 이유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에도 나와 있는 사회생물학이라는 단어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인간의 사회적인 제도, 관습, 문명, 문화 속에 깃든 온갖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의 기원 및 본질을 생물학의 일종, 즉 진화론이라는 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탐구한다는 의미죠. 물론 이 책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윤리, 도덕에 관한 논의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술, 창발성, 시체말로 인간 고유의 특징이라고 부르는 것과 연관된 여러 가지 당위적 명제들에 대한 챕터들도 많아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안에 굉장히 복잡다단한 논의들이 있다는 걸 아실 텐데요. 그래도 이 책의 메타 컨셉을 제가 좀 정리해드리자면 이거예요. 인간 사회의 모든 당위적인 가치와 주장들은 다 진화상의 이점, 즉 유전자적으로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겁니다. 인간의 생존, 번식 차원의 이점과 무관한 소위 순수한 이타주의는 존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표현하면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완전 무결해 보이는 윤리, 도덕적 규범들도 그 기원과 본질에 있어선 결국 이익 추구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책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던 인문학의 성격이라든가 인문학 하면 떠오르는 기본적인 이미지, 상식 자체를 완전히 전도시켜버릴 수도 있는 책이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게 공부를 하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늘 지겹도록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항상 어떤 일에서든 왜? 라고 의문을 가지라고요. 지금 이 책이 기반을 두고 있는 학문, 사회생물학도 바로 그걸 아주 정확히 실천하고 있는 학문이죠. 그동안 위대한 인문학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우리들한테 절대 의문을 갖지 말고 그냥 무조건 실행하라고 역설했던 모든 선, 모든 존랜들에 대해 아주 도발적이고도 위험천만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유례가 없을 만큼 획기적으로 또 저돌적으로 짜인과 존랜 간의 상관성, 그 둘 간의 가교를 밝히려는 중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책의 종언 코너 시즌2의 현대판 고전 첫 번째 주자로 이 책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우리도 이제 좀 캐캐묻고 촌스러운 인문학을 벗어나 한번 제대로 된 인문학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과학도 이제 인문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과제물, 과제 콘텐츠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과제 결과물이라든가 스피치, 에세이, 논술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경우, 또는 영상 발제문에 대해 제가 직접 작성한 예시 답안이 필요하신 경우, 그 외에도 국어 공부법이라든가 인문학 공부법, 독해법, 독서법, 시간 관리나 멘탈 관리 등에 관한
클리닉 상담 및 코칭이 필요하신 경우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1:1 온라인 상담 링크를 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그냥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자신의 인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삶 절대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